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알고 보니 산타클로스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요. 아이들이 온종일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러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를 믿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준비한 기발한 아파트 안내문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요. 아이들이 쉽게 읽지 못하도록 영어와 한글, 자음, 한자 등을 섞은 암호로 쓰여져 있는데요. 내용을 풀어보니까 산타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내문은 어른 전용 비밀 문서니까 아이들 모르게 확인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이벤트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훈훈한데요. 성공하길 바란다, 동심 지킴이들 정말 멋지다, 응원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를 믿는 건 아이들이지만 그 산타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어른들이죠. 산타가 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어른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일 텐데요. 오늘 모두가 누군가의 산타가 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마음 결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장수 직업 시간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기술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고 하늘을 나는 이 동물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뜻밖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핀란드로 유입된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늑대에게 당해서 개체수가 급감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슴과 비슷한데요. 이 동물은 추운 곳에서만 사는 게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기 1번 여우, 2번 순록.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8월이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농림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놓고 민관, 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K농정협의체를 꾸렸는데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해서 농수산 뉴스 전해드릴게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농정협의체가 구성돼서 그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8월 19일이었습니다. K농정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농업인하고 전문가, 업계, 그리고 소비자 유관기관, 정부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174명이 참여를 했고요.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나눠서 총 24개 주제, 그리고 50여 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네. 그간 보기 힘든 규모의 논의 기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2일 발표회에서 이 논의가 완결된 건을 중심으로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이관해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50여 개의 세부 과제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분야만 소개해 주시죠. 한 3개 정도를 꼽는다고 하면은 유통소분과에서 내놓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 구축 방안이 있고요. 또 요즘 핫한 이슈 중 하나인 햇빛소득과 관계되어 있는 영농용 태양광 문제,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가축 분유 에너지화,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공급은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논의 출발은 이랬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시대를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생산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기존처럼 공급이 과잉되었을 때를 중심으로 한 수급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생산, 수급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 그리고 작물별로 주산지 협의체 등이 유기적으로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자. 보다 이제 구체적인 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그 실행 계획 아니면 시간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적정 재배 면적을 확보를 하고요. 생육 관리를 강화해서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을 줄여보자 이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 관측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주산지 협의체가 지역별로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이를 받아서 중앙 정부가 더 전국 단위 수급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시기를 각각 10월과 임년 2월로 하고 추가적으로 연중 재배 면적 조정과 생육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서 적적 생산을 계획적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 국정과제로서 세부 사안으로 추진 결론이 이제 도출된 것이긴 만큼 이행만 된다면은 수급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식량 소분과에서 내놓은 식량 안보 개념의 확장, 이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식량 안보 개념의 확장 필요성.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이제 좁은 국토에 산지가 많죠. 그리고 또 인구는 밀집형이어서 이제 식량 자급률이 49%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개념에서는 해외 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 실제 농축수산물을 좀 많이 수입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그리고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식량 안보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결과가 이제 이번에 논의에서 나왔는데요. 네. 사실 국내 농축수산업 입장에서는 해외 공급망 그러니까 수입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금기시해왔는데 이번 협의체 논의에서는 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햇빛 소득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핫 이슈인 영농형 태양광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같이 하는 이런 방식의 태양광 발전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에너지 소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발전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농지에 설치를 한다는 이런 점에서 우량 농지의 훼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부재지주가 많은 상황에서 임차농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외부로 수익이 유출될 경우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 농촌지역 햇빛소득 사업 목적에도 벗어나는 일일 텐데요. 결과는 어떻게 도출이 됐습니까? 일단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마을 공동체가 주인이 되어서
발전 사업의 이 주체가 되고 또 이 주체를 또 자경농이나 임차농 그리고 영농법인 등의 뭐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재생에너지 지구를 좀 설정을 해서 직접화하자는 방안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농이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자동 갱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차료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런 안도 나왔고요.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이게 최소 20년 이상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좀 안정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전력망으로 전기를 인입할 때 마을 공동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K농정협의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삶을 선장시키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올해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후회가 밀려오는 시기죠. 오늘은 이런 마음을 다독이면서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 결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바웃 심리 상담센터의 함광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시기마다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그 심리 상태, 또 고민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연말에는 어떤 마음을 털어놓으시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의 속도에 압도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년 다 갔는데요. 전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막 요런 막 허탈해 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도 센터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특히 또 연말 되면은 막 SNS로 하는 비교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은 뭐 승진한 것도 막 올라오고 송년회하고 있는 것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내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무것도 올릴 만한 것도 없었고 막 이러면서 올 한 해 나의 그 어떤 삶의 성적표가 낙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좀 휘청거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다. 이게 사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뇌가 부정 편향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것, 부족한 부분에 한 2배에서 4배 이 정도 더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된다고 해요. 그게 부정 편향이에요? 네, 그게 진화론적으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 도화지에 까만색 점 하나 찍혀 있으면 그 까만색 점만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99%가 흰색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도 한 99%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점 하나 같은 실수나 뭐 실패 이런 것들에 계속 눈길이 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마음의 본능이기도 한 거죠. 이게 본능이군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후회되는 마음을 어떻게 결산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많이들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면 반성부터 하시는데 네. 이게 반성이랑 결산은 좀 이게 다르죠. 이제 반성은 자꾸 이제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이렇게 좀 혼내는 느낌이라면 결산은 이게 정확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연말 결산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말에 막 집 청소하면서 그 서랍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이렇게 서랍 정리하다 보면 이런 쓰레기가 있었어? 이런 쓰레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런 뭐 잠깐 잊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찾기도 그렇죠. 하죠. 네. 우리 마음도 약간 마음의 서랍 정리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반성도 할 수 있지만 결산을 할 때는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런 거를 지켜냈고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약간 다음에 또 미래를 위한
종잣돈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마음 결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정 편향 말고 긍정 편향을 하기로 노력하면 되는 거군요. 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마음의 서랍 정리 그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목록들을 적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그 연말 결산, 연말 마음 결산을 위해서 좀 결산으로 비유하면 내 마음에 대해서도 3가지 장부를 좀 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잠깐 내 시간 내서 핸드폰이어도 좋고 뭐 이렇게 뭐 A4 용지에 쓰셔도 좋고, 근데 이 3가지 장부 중에 첫 번째 장부는 이제 뭐냐면 뭔가 내가 버텨낸 것에 대한 장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내가 이룬 성과라기보다도 이게 끝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끝끝내 견뎌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약간 나 그래도 대견하다, 잘했다 네. 이렇게 좀 네. 토닥여주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막 이뤄낸 것들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도 버텨낸 버텨내고 것들. 견뎌낸 거.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사표 쓰고 싶은데 막 너무 퇴사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참아봤다. 참았다. 네. 막 이게 되게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어떻게든 내가 버텨냈다. 뭐 누군가가 막 무례하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좀 참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참았다.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좀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니까 요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요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좀 나에 대해 알게 된, 나에 대한 발견 장부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몰랐던 나를 그쵸. 발견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 어디 가서 조금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더 사소하게는 막 마라맛이 유행이라는데 나는 마라 안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사소한 거 다 적어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요런 거 하면 약간 나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것을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마지막 3번째는 의외의 수확들, 의외로 얻게 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어떤 작은 행운 또는 타인의 호의,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막 사소하게는 근데 보니까 우리 집 뒤에 나가 보니까 밤에 해질 때 노을이 되게 예쁘던데, 요런 어떤 의외의 수확들이나 뭐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건네줬던 커피, 그런 것도 줬었지. 이런 것들 이제 상기시켜보면 뭐가 좋냐면 약간 이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직 세상이 조금은 살만하구나. 라는 이런 안도감이 생기면서 또 내년을 살아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걸 이뤄내고 그리고 성공한 것들을 적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성과 위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존재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상담실에서 실제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게 되게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겨울에 나무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게 되게 겉보기에는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해서 막 이렇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나무는 어쨌거나 이 추운 와중에 내년을 또 잘 살아보려고 이 겨울 동안 계속 이게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도 겪어내셨을 거고, 하기 싫은 뭐 출근도 하셨을 거고, 그렇죠. 네, 몸이 아파도 어떻게나 견디고 어쨌거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을 맺을 수는 없었을 수 있어도 생존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것을 한 것만으로도, 생존이란 버티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텨낸 것도 성과다. 이 말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진짜 달라지고 싶다. 그런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진짜 막 의욕이 앞설 때 저지르는 되게 흔한 실수 중 하나인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연말이고 한 해를 버텨서 에너지가 거의 사실 대부분 바닥 나셨을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31일까지는 지쳤지만 1월 1일부터는 다시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핸드폰으로 치면 배터리가 막 5% 6%뭐 이럴 때인데 이러면 되게 절전 모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충전의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전력 모드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저전력 모드로요. 뭔가 새해가 돼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야 나는 막 내일부터는 소위 말하는 갓생을 살겠다. 뭐 그런 거는 무리고요. 막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운동할 거야 이런 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 내년 계획은 우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 끈이라도 내가 묶어보겠다. 뭐 헬스장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오겠다. 요런 되게 이제 작은 목표들을 좀 세우셔야 이게 좀 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막 채찍질 하려고 무리한 계획 세우시지 말고 아주 미니멈한 계획들부터 세우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큰 목표, 큰 계획보다는 내가 정말 이룰 수 있는 사소한 계획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대표님, 1년 동안 나를 좀 아프게 했던 기억 혹은 후회되는 일들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잊고 싶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기억들이 더 잊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기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자야지 하면 더 잠 안 오는 것처럼 잊어야지 할수록 더 괴롭히는 거라서 이게 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셈이라서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과거 그런 기억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럴 때는 이걸 억지로 막 잊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떠오를 수는 있는데 떠올랐을 때 약간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끝난 일이다. 이건 이미 지났다. 내가 이거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고칠 수 없다. 그럼 참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떠올랐을 때 마침표를 찍는다. 이건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주는 거. 그래야 좀 과거에서 현재로 나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연습이 되겠죠. 마침표를 찍어야 새 문장 쓸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맞고요. 네, 마침표를 맞습니다. 찍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연말은 나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고한 나를 대접하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나한테 제일 가혹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한테는 되게 관대하지만 뭐 나한테는 되게 막 무서운 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대할 때는. 근데 한번 좀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끼는 친구나 또는 뭐 정말 사랑하는 자녀나 뭐 이런 분들이 나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아끼는 사람한테 야, 너 그러게 좀 열심히 살지 그랬냐? 그때 왜 그랬어? 네 잘못이지. 뭐 이런 가혹한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뭔가 그래 너 나름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안다. 너 여기까지 버티느라 정말 애썼다. 이런 말들 아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나 말들을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막 그런 무서운 심판대 위에 세우시지 마시고 네. 적어도 연말만큼은 나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혀준다 생각하시고 내가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너 나름 선방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음 처방전 해주시죠.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이걸 듣고 계시면 생존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시고 버티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매일 이 새벽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사연들 보면 정말 다들 열심히 살고 계셔서 저도 힘을 얻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바웃 심리 상담센터 함광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어릴 적 우리의 영원한 산타셨던 우리 부모님.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를 누비는 산타클로스도 사실은 정년 없는 멋진 현역 시니어였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다시 한번 이 산타처럼 건강도 챙기면서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 소식을 선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은요, 그 용돈도 용돈이지만요, 부모님께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달라진 그런 변화들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모님이 일한다고 하면 힘든데 왜 나가시냐 우리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은퇴하신 후에는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쉬시면서 계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쉼이 길어지면 무기력하고 고립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식들이 주는 이 용돈도 고맙긴 하지만 약간 눈치가 보이신다고 하세요. 일자리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의 일을 시작한다는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뭐 옷 갖춰 입고 나갈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이 신체 활력을 깨우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신 후에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하루 종일 TV 보시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건 일터에 나가서 동료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부모님이 건강해지셔서 의료비도 줄일 수가 있고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일을 하시네 뭐 이러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또 본업에 집중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최고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녀들한테는 좀 안심을 선물하는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셈입니다. 네. 루돌프 코가 빨개질 정도로 밤새 달리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웃음하는 그런 산타클로스의 활력? 이거를 우리 부모님께도 그 활력을 좀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용돈도 버시고 또 소일거리가 있다면 활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농사만 지었다. 집안일만 해서 기술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 같은 일자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어르신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총 4가지의 유형 안에서 지역의 각각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노노케어나 등하굣길 도움이나 환경미화 그리고 우리가 버스 정류장 관리 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월 30시간인데 금액도 적지만 그래도 힘들지는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보조를 한다던가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해 준다거나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네. 이런 사회 서비스형도 65세 이상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과 역량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활동형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얼마요? 근무 시간도 길고 월 60시간 정도가 되고요. 금액은 월 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형이라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요. 이 시장형은 실버 카페나 아파트 택배 그리고 세차장, 식품 제조 판매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 시장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젊은 어르신 네. 그래서 60세 이상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매장이나 사업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형인데요. 이 또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민간 기업이 채용되도록 연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용역회사를 낀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이나 미화원, 요양보호사, 시험감독관 이런 일들이 취업 알선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어르신 일자리 중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네. 이 네.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핵심이 전문 기술이 아니라 그냥 성실함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 관리만 잘해도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공익활동형 일자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친정 아버지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심심하시니까 가셔서 그냥 하셔도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신청해봐라. 오. 이렇게 알려드리고 왔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 힘들지 않게 우리 어머니 힘들지 않게 소일거리를 재밌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일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공익활동형 일자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공익활동형은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약 29만 원의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정도 되고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만 활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오전에 가서 활동하시고 오후에는 내 볼일을 본다던가 뭐 손주를 본다던가 친구분 경로당가 뭐 친구분 본다던가 이게 다 가능하신 일자리입니다. 네. 또 이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못 하셔도 됩니다. 오. 뭐 영어 못 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건강하시고 성실하게 일할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공익활동형은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라 참여 협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다른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뭐 우리가 보통 연금이 중복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깎이거든요. 요거는 전혀 상관없이 29만 원 다 월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일하면 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공익활동형 일자리 중에서 특히 그 버스 정류장 관리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버스 정류장 관리 어떻게 하는 일인가요? 네. 100% 사실인데요. 버스 정류장 관리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스 정류장 지킴이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버스 정류장 지킴이라는 걸 이름이 좀 달라서 행복 정류장이다. 네. 뭐 클린 정류장 이런 이름을 하고 이 일로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인기가 많냐면 첫째 업무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네. 두 번째 내가 사는 동네 정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해진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종종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으면 어르신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할아버지 네. 고생 많으세요. 애들이 뭐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것도 좋고 그러겠네요. 내가 뭐 그런가 일을 한 거에 대한 보람 같은 걸 느끼니까 아주 만족도가 크신 편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 지킴이 일은요, 내 집 앞마당 쓸듯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소 및 환경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류장 의자에 뭔가 흘리고 가시는 분들이 꼭 네네. 계세요. 그러면 걸레로 좀 닦으시고 바닥에 떨어진 껌이나 담배꽁초 같은 걸 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법 광고물을 또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시고요. 정류장 유리창 벽에 또 대출해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붙어 네, 있습니까? 많이 붙어있죠. 그런 뭐 고수익 알바 뭐 이런 것들 불법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깔끔하게 떼어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설물 점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조명이 나갔거나 한 곳이 깨졌거나 이렇게 되면 고쳐야 되는데 직접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 안내가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승하차를 도와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이런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버스 정류장 관리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일자리 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는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한 일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경로당 중식 도움입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 점심을 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점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쿨존 교통도움입니다.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스쿨존에서 이 봉사를 늘 이걸 해야 되는 네. 교통정리를 순번대로 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 스쿨존 교통도우미를 하니까 이 직장생활하는 주부님들은 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옛날에 녹색 어머니 활동 이런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노케어 활동인데요. 노노케어요. 네,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노노.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이 좀 더 약하신 취약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 댁에 방문해서 말벗이 돼드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되는 일들이고요. 네 번째로 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공원이나 산책로의 쓰레기들을 줍는 일들이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안내 도우미 같은 일을 합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 방문객에게 안내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정리정돈 시설을 정리정돈하는 일들이거나 책을 반납하면 그 책을 소독하고 꽂아놓는 책 그 서재에 꽂아놓는 이런 도서관 도우미 네. 일들도 공익 활동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네네. 걸면 되는 거예요? 사시는 곳의 시니어 클럽이나 행정복지센터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네.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노인복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동네에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노인 일자리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 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시면 부모님하고 같이 컴퓨터 앞으로 가셔서 이 노인 일자리 여기라 있는 사이트를 네. 같이 보시면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곳 지역을 넣으시면 지역 관련 일자리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 시기도 중요한데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해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오늘이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전국의 시니어 클럽에서 2026년도 참여자를 한창 모집 중에 있거나 이미 마감된
일정도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1월 달 가서 새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 이미 늦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바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서둘러 알아보시죠. 선물 같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보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술록이었습니다. 3368님 술록, 6754님 술록 정답 보내주셨어요. 올해 많이 안 울었는데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죠? 하셨네요. 오실 거예요. 1636님 술록, 어른도 KBS 산타가 주는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산타가 된 기분이네요. 7737님 정답 2번 술록입니다. 뿔이 엄청 크고 몸집도 암소만큼 큰 것 같아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